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론식TV 망명방송의 재론식입니다. 먼저 아주 놀랄 뉴스부터 말씀드리고 미북 문제와 조국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놀랄 뉴스, 경악할 뉴스는 다름 아닌 검찰개혁 동료 메들리가 유튜브에 떴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산토끼 같은 동료의 가사를 정치 색깔의 가사로 바꿔 아이들이 부르게 한 것이죠. 토착외군이, 적폐청산인이, 적폐기획인이 하는 단어들, 자한당 조중동 모조리 없애자 하는 가사를 율동을 섞고 아이들이 부른 겁니다. 정확히는 아이들을 시켜서 부르게 한 것이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념 앞에 아이의 인권도 순수함도 모두 짓뭉개버린 잔인한 사람들이라며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찾아보니까 11명의 아이들이 산토끼, 아기돼지, 엄마돼지, 상어가족, 곰 3마리 같은 동요 4편을 개사해서 불렀더군요. 예컨대 산토끼 가사는 이렇습니다. 서겨라 서겨라 어디로 가느냐,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자한당 조중동 다 함께 잡아서 촛불국민 힘으로 모조리 없애자. 참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노래와 율동을 올린 유튜브 채널을 제가 열어보았더니 청소년 통일선봉대라는 아이들이 다른 메들리가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한 25명 정도 되더군요. 그곳 노래 가사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가세를 하고 있었더군요. 예컨대 무대 아이들이 반니를 이용하지 마 이렇게 합창을 하면 무대 밑에 어른들이 황교안 이렇게 호응을 하고, 일본에 뭐라 하지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면 어른들이 나경원 이렇게 외치는 식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는 대부분 2천을 밑도는 수준인데 이런 메들리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34만 회나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13명의 아이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외치는 또 다른 노래 영상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제발 좀 우리 통일 방해 말고 좀 사라져. 다시는 우리나라 오지 마. 하긴 이런 일에 경악할 분은 제 생각보다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좌파는 물론 유사 좌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친김일성주의자들, 말하자면 종북 주사파들이 드러내놓고 김정은을 찬양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광화문에서 플래카드를 활짝 펼쳐놓고 집회를 열던 위임맞이 환영단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셈입니다. 정말 파울 괴벨스가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집권 직후였죠. 1933년 괴벨스와 신복인 발드 폰 휘라크를 시켜서 19살 미만의 아이들 모아서 유겐트를 만듭니다. 처음엔 10만 명 정도였던 조직이 나중엔 172만까지 숫자가 불어납니다. 10살에서 13살까지는 예비 조직인 융볼크라는 유년단을 만들었죠. 오늘 영상에서 본 아이들과 아주 비슷한 나이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우수한 아이들을 나치 당원으로 뽑았죠. 아이들은 영화, 그리고 음악, 그리고 집단 캠핑을 통해서 히틀러의 맹신자가 됐습니다. 유겐트의 입단 선서는 지금 봐도 매우 섬뜩합니다. 총통을 대표하는 이 피의 깃발 아래서 나의 모든 정신과 체력을 구세주 히틀러에게 바친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한다. 신이여 도와주소서. 자,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아이들이 부르는 정치 동료 메들리를 보면서 히틀러와 그리고 북한의 집단 체조를 연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을 보였던 당시 독일이 이랬으니까 지금 우리 풍경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아마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노래를 허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선동이 아니라 선동을 넘어선 세뇌이며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친북주의자라도 그렇죠.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주입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가 오늘 법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유튜브 방송이 버젓이 방송되는 걸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눈 감아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먼저 미북 회담 결렬 소식입니다.
어제 한밤중에 스톡홀름에서 미국의 세번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 외무성 김명길 대사관에 벌어진 미북 실무협상은 아시다시피 결렬됐습니다. 양쪽이 명확히 밝히진 않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결렬 이유는 대충 이렇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때 제시했던 영변 폐쇄에다가 더하기 할 알파를 내보이지 않은 것이고 미국 역시 북한이 원하는 핵심 조치를 모두 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김명길은 우린 현실적 방도를 제시했다. 미국이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CBM 발사 유예를 깰 수 있다고 또 공간을 치더군요. 그간 김정은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은 건 순전히 자기 공이라고 설치된 트럼프의 약점을 잡은 겁니다. 제가 보는 건 사실 좀 다릅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트럼프가 뭔가를 양보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마도 이 말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명길도 스톡홀름에 가기 전에 베이징에서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낙관한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죠. 그런데 막상 미국 보따리하고 북한 보따리에 선후 문제가 얽힌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미국은 북한이 영변에다 추가로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까지 한다면 유엔 제재 중에 몇 개를 푼다고 말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11개 제재 중에 북한이 바라는 핵심 금융 제재 5개를 다 푸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미국 언론 관점도 아주 비슷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에다가 미국은 종전선언을 제안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복스는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에다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중단해주면 3년간 석탄 및 석유 수출 규제를 유예한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라고 역공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선후 문제가 협상을 결렬시킨 원인으로 봅니다. 솔직히 말해 이건 이제 미국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북한이 이번 실무협상 직전에 SLBM을 쏘는 바람에 프랑스와 영국이 안보리를 소집했죠. 따라서 판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를 되레 설득해야 할 문제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 실무협상 직전에 김정은의 SLBM 발사로 판을 키우는 바람에 트럼프가 쉽게 콜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김명길은 싱가포르 회담 후에 미국이 15차례나 제재 조치를 가하고 한미 군사훈련도 재개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걸 보면 북한이 기대한 건 안보리 제재를 푸는 것 말고도 한미 훈련을 전면 중단하며 미국 대표부를 평양에 설치하는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모건 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결렬 3시간 뒤에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고 북한과 좋은 논의를 했는데 북한 대표단 논평에는 이 8시간 반 논의가 반영이 안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뭔가를 주었는데 그게 북한의 양해에 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스웨덴이 제시하는 대로 2주 뒤에 협상 재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몸이 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명길은 미국에게 물어보라고 아주 냉소를 날렸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오늘 오후에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처리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재밌군요.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런데 그러려면 평양에 누군가 볼모라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은 트럼프의 약점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혹시 협상이 깨질까 몸이 단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요. 자, 이제 청와대 반응을 볼까요? 실질적 진전은 없었지만 협상이 시작된 게 중요하다. 그저 선 웃음만 나옵니다. 이제 조국 뉴스 몇 개 짚고 마치겠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특종은 이겁니다. 조국 딸 서울대 인턴 해명도 거짓인가? 당시 인터넷 공고와 전화 지원은 아예 없었다. 좀 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딸 조민이 며칠 전에 교통방송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대 법학연구원에서 인턴 공고를 했는데 그걸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원했다고 말했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인턴 증명서는 고려대 입학 때 쓰였습니다. 서울대가 인턴 모집 공고를 한 건 조민이 말하는 인턴 공고보다 4개월 전에 한 번 있었죠. 1월에 세미나 관련 자료 수집을 도울 인턴을 뽑았는데 그때 한 차례뿐이었다고 하는군요. 그것도 법대생과 대학원 학생에 한해서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가 밝힌 인권법센터 인턴 현황도 2006년 이후 고등학교 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하디 약한 목소리로 라디오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소름이 돋습니다. 이제 서울대 교수들도 확연하게 조국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전국 교수 모임 성명서에 서명을 한 전국 교수들이 10,000명을 훨씬 넘겼다고 하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군요. 그런데도 막상 조국은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서초동에서 벌어진 조국 수호 집회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으로 대체를 했다가 다시 지웠다고 하는군요. 자신도 이만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기저기 강변하고 싶었겠죠. 어쨌든 어제 집회도 청와대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한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민들이 퇴진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그는 광화문에 나가 끝장 토론을 하면서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죠. 그 말 지켜야 할 텐데요. 예, 내일 7일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여는 날입니다. 그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할까 몹시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밤하늘에 별들이 참 많이 보이더군요. 구름이 많았지만 말입니다. 구름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